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을 받을 때마다 특혜를 받아왔습니다. 법원이 지하 통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겁니다. 네, 저희 취재 결과 다음 재판부터는 지하 통로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데 법원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파면돼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처음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 법원 현관에서도 재판정에서도 그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법원에 들어갈 땐 경호처의 요청에 따라 지하 통로를 이용했고 재판장 촬영은 아예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특혜 논란이 커지자 지기현 재판부는 두 번째부터는 재판이 열리는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촬영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만 공개됐을 뿐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은 여전히 취재가 불가능했습니다. 수갑을 찬 모습이 공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호송차에서 내려 걸어 들어간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비판이 잦아들지 않자 법원은 청사 방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법원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수석부장급 회의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의 지하 통로 이용을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출석 때마다 법원 주변 시위 상황과 청사 보안 상황을 점검해왔습니다. 극렬 지지자들의 큰 소동이 발생하지 않자 돌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낮아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음 달 12일 예정된 3차 공판부터 외부 통로를 이용하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법원은 보안관리대 등 법원 청사 방호 담당 실무진들과 최종 논의를 거친 후 3차 공판을 앞두고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법원이 방호 인력을 증원해달라고 요청한 걸로도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뿐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곧 법정에 서는 데다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조혜연 기자입니다. 법원 보안관리대원이 출입구에서 방문객의 가방과 소지품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경찰, 취재진으로 북적이는 법원 청사 출입구 앞에서 보안 경계를 강화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던 날엔 한 시민이 신발을 투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전 대표와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의 재판이 있을 때마다 방문객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피고인 경호에 많은 인력을 동원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법정 내부에도 평소보다 많은 방호 인력이 투입됩니다. JTBC 취재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대법원에 보안관리대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채용을 통해 10명의 보안요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법원의 고민은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벌어지자 보안관리대원의 인력을 늘려야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법원 안팎의 긴장감이 크게 높아진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도 뇌물 혐의로 기소돼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아직까지 문 전 대통령 측에서 별다른 경호 요청을 받은 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 입장에선 전직 대통령 2명과 대선 후보까지 재판받는 상황을 고려해 청사 방호 계획을 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내란 재판을 3분 앞둔 오전 9시 5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들어옵니다. 변호인 10명이 모두 일어나 인사합니다. 고개를 끄덕인 윤 전 대통령은 말없이 피고인 명패가 놓인 자리에 앉더니 굳은 얼굴로 정면을 바라봅니다. 카메라 셔터음이 연이어 터지는데도 의식한 듯 촬영 기자들이 있는 방청석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곧이어 재판부가 들어오자 일어서서 고개를 숙입니다. 첫 재판 때 언론의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던 재판부는 오늘은 영상과 사진 촬영을 허용했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 준비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과거 전직 대통령들이 재판을 받은 곳입니다. 1996년에는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2017년과 2018년에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법정의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5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된 겁니다.
전직 대통령들은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수의를 입거나 정장 차림이더라도 수임 번호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구속 취소로 아무 표식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지난번에 이어 비상계엄 때 국회에 출동했던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김영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군 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대령과 중령인 현장 지휘관들을 상대로 직접 신문을 할지가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눌 뿐 직접 질문하진 않았습니다. 현장 지휘관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부분 눈을 감거나 고개를 숙인 채 신문 내용을 들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첫 재판에서 모두 발언을 82분간 했습니다. 검찰이 진행한 PPT보다 20여 분 더 길게 한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제지하진 않았습니다. 오후 재판에서 발언이 20분을 넘어갈 때쯤 재판부가 정리를 요청하자 윤 전 대통령은 건너뛰면서 중요한 것만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자르겠다는 게 아니라 염두에 달라는 것이라고 했고 윤 전 대통령은 다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의 이름과 직업, 주소를 확인하는 인정신문 때도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재판부는 직업이 전직 대통령이냐고 직업을 대신 언급해줬고 윤 전 대통령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첫 재판에서 무직이다라고 직접 말했고 1년 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무직이라고 짧게 답했지만 이번엔 달랐던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 도중에도 여러 번 끼어들었습니다. 헌재에서 다 했다거나 이 질문이 굳이 나와야 하냐, 순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며 껴든 겁니다. 앞서 헌재는 탄핵 심판 때 윤 전 대통령이 증인에게 직접 질문하는 걸 막았습니다.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의 근거가 뭔지 그걸 바꾸려면 법적 근거를 들어주십시오. 법정 근거는 소송 지휘권 행사입니다. 형사재판 막바지에 윤 전 대통령은 증거 목록과 공소장이 난잡하다며 이래 갖고 재판이 되겠냐고 따졌고 재판부는 재판부의 노고를 알아달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법정 촬영을 불허한 것을 놓고 특혜 시비가 불거졌는데 재판 진행도 시작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지난 1월 15일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열흘의 구속기한에 3일에 걸친 구속심사기간을 날짜로 더해 27일 자정을 구속 만료로 봤기 때문입니다. 법 규정과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을 놓고 봐도 윤 대통령은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건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입니다. 11일 240시간으로 놓고 구속심사에 걸린 시간을 계산하면 1월 26일 오후 7시 40분이 됩니다. 하지만 지기현 부장판사는 구속기한은 일로 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10일은 240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하면서도 구속심사로 더해지는 기간은 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구속기한은 날짜만을 기준으로 하던 관행을 깨고 심사기간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혼합 방식을 쓴 겁니다. 저희들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학설에 가능한 이론들 중에서 가장 그리고요, 엄격한 입장을 저장님. 취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구속 만료는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 됐고 지기현 부장판사는 기한을 넘겨 기소됐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전례 없는 방식으로 유일하게 윤 대통령만 석방되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